안녕하세요.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오늘 우리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포츠에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스포츠의 그 승리지향적인 문화, 우리 몇 번에 걸쳐서 승리지향적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하고 사회 속에 멋있는 스포츠 문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연극 좋아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연극 좋아하는데요. 누군가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 그 느낌은 마치 썰물이 빠져나갈 때 그런 공허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좋아하는 팀의 경기 후에 관중과 선수가 다 빠져나간 그 경기장 공간에 이렇게 서 있을 때 마치 썰물이 빠져나갔던 그러한 그 공허함을 간혹 느끼게 되더라고요. 승리를 했건 또는 패배를 했건 간에 경기 후에 그러한 그 운동장이라는 공간은 시간이 치열한 경기 시간이 뚫고 지나간 그 과거의 환영을 갖고 있는 건물에 불과한 그러한 느낌을 갖게 돼요. 몇 분 전까지 그 관중 소리, 응원 소리, 선수들의 기합 소리, 코칭 스태프들의 막 지시 이런 것들이 그 어울렸던 그 공간이 아주 썰렁한 빈 곳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썰렁한 느낌을 저는 뭐 갖게 되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그 열심히 했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박수를 받고 우리한테 항상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비록 패배를 했더라도 말입니다. 꼭 승리한 선수만 우리가 박수 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패배한 선수한테 우리는 너무나 인색하죠. 승리만이 최고라고 인정받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스포츠의 가치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참여가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여보다 승리를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에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속임수, 폭력, 도핑, 심판 매수, 짜고 치는 도박, 온라인 도박 등 이 수많은 병폐와 승리 지상주의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이 패배하는 것보다는 사실 승리하는 것이 훨씬 좋죠. 그러나 떳떳한 승리가 아닌 조금이라도 순수성이 결여된 그 승리를 갖고 우리는 박수를 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대학의 그 라이벌 농구 경기, 아이스하키 경기라든지 또는 그 축구의 한일전 같은 그 초박빙 이벤트에서 사실 그 간혹 제 얘기입니다. 반칙으로라도 이겼으면 하는 그런 그 약간의 잘못된 바람을 갖기도 합니다. 그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경기에서 우리 나라 팀이 심지어서 할리우드 액션으로 페널티킥을 성공시켜서 이겼을 때 막 진짜 순간적으로 막 쾌재를 부르고 막 그러고 싶죠. 그러나 정정당당하지 못한 그 플레이는 오랫동안 사실 제 의식 안에 찝찝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바람직하지 못한 승리를 했지만 뭔가 나의 어떤 죄의식 같은 걸로 좀 남아있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플레이한 게 아니라 관중으로 봤을 때도 말입니다.
이제는 스포츠에서의 승리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의 방향에서 우리가 승리 지상주의를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스포츠 상황에서 승리에 대한 미디어의 과도한 관심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의 힘이 엄청나게 지금 세죠.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도 박수를 치는 문화를 바로 그 미디어가 선도해야 하는 것이죠. 미디어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높여줄 수는 있고, 그렇게 미디어를 통한 스포츠 관중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특정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그 과도한 그런 승리에 대한 주문이 만약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된다고 하면 선수나 코칭 스태프는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는 좋은 경기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의 과도한 관심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으로 승리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에 이기는 것만이 승리는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란 그 경기 안에서 후회 없이 임했냐 하는 그것이죠. 혹자는요, 스포츠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말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승리는 그러나 선수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지는 못합니다. 이번에 요행으로 또는 잘못된 수단으로 이겼지만 다음번에도 그러한 요행을 기대하는 팀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 스포츠의 진정한 재미를 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이 체육을 자주 접하는 창구는 사실 학교 체육에서 시작되죠. 학교 체육 자체가 재미 위주로 가르치기보다는 기능 향상과 평가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운동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갖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 체육에서부터 운동과 스포츠에 대한 진정한 재미를 느끼게 해서 평생 즐겁게 체육에 임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학교 체육에서 재미있는 운동 경험을 많이 축적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대학에 가서나 또는 사회에 나와서도 운동을 아주 좋아할 확률이 높은 거죠. 또 즐겁게 생활체육에 임할 확률이 높죠. 체육은 즐거운 것이며 일상 속에서의 즐거운 신체 활동이 바로 체육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에 올바른 스포츠 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올바른 스포츠 문화라는 것은요, 승리보다는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치고 그들의 땀, 열정, 노고, 체험, 만족, 노력, 정신 또는 희생, 배려, 뭔가 나누는 것, 공정성, 또 수용, 이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 그러한 문화를 말하는 것이죠. 올바른 스포츠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많은 시간이 축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함에 대한 미덕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어쩌면 종교처럼 접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슈버트 드레이퍼스와 숀 켈리라는 사람은 스포츠와 종교의 유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스포츠가 일종의 국민 종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얘기다. 전통적인 종교 의례와 신앙을 스포츠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현상만 놓고 보면 반박할 수 없는 얘기다. 사람들의 신을 찬미하는 즐거움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나 환상적인 미식 축구 장면에 환호를 보내며 하나가 되는 것이나 느낌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포츠와 종교의 경험은 현대사회에서 유사한 경험을 준다. 네. 오늘도 배구 경기가 끝난 실내 운동장에 서서 물끄러미 코트를 바라봤습니다. 선수들의 함성과 관중들의 그 환호성이 아직도 저의 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한 승팀과 패팀 모두, 그리고 승자 패자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스포츠 안에 갖고 있는 그 열정, 그들의 노력, 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한 그 부분이 오늘도 저를 즐겁게 했고, 같이 배구를 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용기를 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우리가 문화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승리 지상주의보다는 아름다운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스포츠 문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승리보다는 참여, 경험, 그것을 더 존중할 수 있는 사회 문화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는 함께 발전하고 사회의 모든 부분이 진정한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올바른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되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별입니다. 오늘도 그 별을 느끼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